변호사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경찰이랑 먼저 마주하게 될 텐데요. 경찰이 호흡 측정 요구를 할 겁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거나 그 수치가 너무 이상한데 싶으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혈액 수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를 생각해서 응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혈액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호흡 측정보다 더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이 업계에 알려진 지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호흡 측정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거는 내가 수긍할 수 없다라며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검사 시절에 사건을 보더라도 혈액 채취를 해서 수치가 더 낮게 나온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조사에 보면 그 호흡 측정을 하기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궜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던데, 반드시 입안을 물로 헹구는 것이 호흡 측정에 유리하죠? 네, 맞습니다. 음주하고 난 다음이었다고 한다면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경찰관에게 물로 입을 헹굴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적발 시에 경찰이 주치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진술하는 음주량이라던가 그 운전했을 때 출발했던 지점,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기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술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특히 검사 시절 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보다 좀 더 중하게 처벌되는 위험운전 치상이 있는데, 음주운전을 적용할까 아니면 위험운전 치상을 적용할까를 고민할 때 꼭 볼 수 있는 게 이 주치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운전자의 그 상태가 기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발음이 꼬였는지, 보행을 똑바로 할 수 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지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재된 내용을 봤을 때 정상이처럼 보인다 싶으면 음주운전을 하고, 그거 조금 혀도 꼬이고 말도 이상한데 싶으면 위험운전 치상으로 법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운전자가 서명 날인을 하기 전에 기재된 내용까지 모두 확인한 다음에 서명 날인을 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거 서명 날인을 하기 전에 위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셔야 됩니다. 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음주 수치, 동종 전과, 그리고 이동한 거리 외에 또 양형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이 있을까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해서 대리를 해서 집에 갔어요. 근데 주차한 자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차장 내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 거리가 짧은 경우, 그리고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인 경우, 이런 경우는 꼭 말씀을 하셔야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이런 거와 비슷하게 사건을 대리해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몇 번 있습니다. 이게 역시 능력자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고 갔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좀 주차를 다른 차를 막고 있다거나 아니면 대리 비용에 대해서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미운 마음에 좀 이상하게 주차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교통에 방해가 될까봐 한 1, 2m 정도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에 적발돼서 단속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위 사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부분을 이제 소명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을 열심히 제출하면 선고유예든 기소유예든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 양형이 가장 무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음주를 측정하면 수치를 알 수 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거는 약간 공무집행 방해 성격이랑 같이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했고 공무집행 방해 성격이 있으니까 음주 수치 중에 제일 높은 것을 적용해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제도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저희가 사건을 할 때 보면은 15분 단위로 측정을 요구하고 한 3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 그걸 거부라고 이제 확실하게 인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불라고 했을 때 불어야 되는데, 부는 신용만 하고 오히려 빨아들이던가 불지 않는 경우, 근데 신용을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신용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 측정 요구를 하는 상황을 모두 다 바디캠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부른 건지 불지 않고 신용만 한 건지 이게 전부 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오히려 본인에게 더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